안녕하세요, 김생활입니다. 오늘은 현직 파일럿 아롱이 형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롱이 형입니다. 아롱이 형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신 이유는 남들 시선에 의식하지 않고 누가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전공이구나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컬렉션을 가진 분을 모시고 싶어서, 다들 뭐 자기가 좋아서 모으는 거긴 한데 남들 눈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겁나거든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만족스럽게 내 취향에 맞게 컬렉션을 구성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조언도 좀 구하고 싶고요. 네, 그러면은 이 모든 사달이 언제 시작된 건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듯이 결혼이 시작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시계 쪽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었거든요. 처가 쪽에서 예산을 정해주시고 그 범위 안에서 예물 시계를 골라봐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 처음에는 사실 그냥 유명한 브랜드, 패션 브랜드 중에서 디자인이 예쁜 시계를 하나 아무거나 골랐었죠. 그랬더니 이제 반려를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계에 관심이 생기고 공부를 하게 되고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었습니다. 벌써 14년 전이죠. 근데 그때면 지금보다 브랜드가 더 적고 롤렉스, 오메가, 까르띠에 이 정도 선에서 다 결정하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제가 좀 메이저 브랜드보다 이제 변두리 경향이 있어가지고 성향이 있어서 직접 그 시계들을 보고 올려보고 했을 때 물론 다 좋은 시계들이지만 이상하게 제 눈에 쏙 꽂히는 시계들은 이렇게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예물 시계를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아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갖고 계신 분도 많지 않은 브랜드를 선택하게 됐었습니다. 지레르팩이고.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사각시계였죠. 매장에서 보는 순간에, 그리고 착용해보는 순간에 이거다. 좀 독특하죠. 굉장히 마이너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제 아무래도 원형 시계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각시계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것도 있고 브랜드 자체에 대한 선호도도 좀 떨어지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르데코 스타일이라고 적혀있던데, 이거 시계 찾아보니까. 네. 근데 보통 그러면은 까르띠에랑 리베로소라는 되게 유명한 양대 산맥이 있고, 다른 시계들은 다 그 변주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전혀 그런 걸 신경 안 쓴 것 같은 느낌? 아르데코 스타일이 사실 네. 이제 1910년대부터 30년대 사이에 굉장히 유행했던 사조인데요. 이름 자체도 1945 빈티지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그거보단 살짝 늦게 1945년에 처음 나왔던 모델을 복각해서 만든 시계입니다. 저도 이제 최종 후보로는 아무래도 예거 리베르스랑 지라드 페리코랑 고민을 했었는데, 손목에 올려봤을 때 이 시계가 훨씬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그 아르데코 스타일 그런 양식 자체가 곡선보다는 이제 직선을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그리고 좌우 대칭, 그리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인데요. 이 시계는 처음 해봤을 때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시계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모든 면에서 곡선이 굉장히 많이 활용된 시계입니다. 글라스 자체도 곡선으로 되어 있고요. 케이스백도 곡선으로 되어 있고, 다이얼과 인덱스, 핸즈까지 모든 면에서 곡선이 굉장히 많이 활용된 시계입니다. 그러한 점이 이제 또 마음을 끌기도 했고요. 뭐가 생각났냐면은 미녀 야수 애니메이션에 네. 말하는 촛대 보면은 네. 그게 촛대 형태긴 한데 막 걔네들이 행동을 하니까 막 구부러지잖아요. 네. 인체처럼. 그런 느낌이 났어요. 이거 말할 것 같아요. 네. 직선을 가장한 이제 곡선 시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는 재미가 굉장히 있고, 하이엔드 브랜드 시계답게 마감 같은 것도 굉장히 볼 것들이 많이 있고요. 마이너한 성향이다 보니까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시계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이얼도 비대칭 요소들을 되게 많이 활용하는 것 같고, 맛이 뒷면에 무브먼트 보이는 것도 이게 3300인가요? 예, 맞습니다. GP3300 인하우스 무브먼트고요. 이 무브먼트도 로레아토 리뷰하면서 봤었는데, 일단 밖으로 보이는 것도 재밌지만은 단방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방향 로터에 대한 이제 좋아하는 쪽이거든요. 휙휙 돌아가는 느낌이 좋고, 소음 같은 것도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서 단방향 로터 자체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첫 시계를 이렇게 좋은 걸 하시면은 퀄리티의 기준이 여기서 생겨버리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다음에 뭘 갖다 줘도 부족해 이렇게 느끼시게 돼서 계속 고가만 보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길로 가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사실 대부분이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께서 단계를 올려가시는 편이죠. 저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제 성향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종 한두 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다채롭게, 소소하고 가늘게 즐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갔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시계 취미 생활 자체를 용돈 범위 내에서 즐기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도 이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죠. 다음 시계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언제였나요? 예물시계를 골랐을 때 처음에는 제가 이걸 착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가에서 이제 결혼식 당일까지 맡아두고 계셨거든요. 결혼식을 올리면 이제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겠다, 넘겨주시겠다. 이제 시계를 고르다 보니까 기계식 시계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또 이제 그 흥미가 생기다 보니까 결혼식까지 기간 동안에 차고 싶은 기계식 시계가 필요했던 거죠. 가장 처음에 이제 선택했던 시계가 티소 르로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없어요, 루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정장을 입고 출근을 하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정장용 시계가 필요해가지고 르로끌을 처음에 드리고 굉장히 많이 쳐다봤죠. 물 흐르듯이 흐르는 초침도 너무 좋고 째깍째깍 소리도 귀에 이렇게 보고 다이얼도 들여다보고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제 곁에는 없습니다. 막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는 언제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그냥 늘어났던 것 같아요. 사실 드레스워치를 하나 드리니까 다이버워치도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취미생활로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어가지고 당연히 이제 다이빙할 때 찰 수 있는 시계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드렸던 게 이제 루미녹스였죠. 그것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샀던 게 다 지금 갖고 계신 거보다는 대중적인 성향이 강한 시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초반에는 아무래도 제 취향을 좀 파악해가는 단계이기도 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에 아무래도 좀 눈길이 머물러 있었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좀 선택지가 다양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런 식으로 제 취향하고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 그런 시계들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나는 이제 시계 고르는 방법을 알게 됐다 뭐 이런 특별한 계기라기보다 이제 시계들을 계속 이렇게 하나 둘씩 모으다 보면서 제 취향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시계가 한 170, 180 이 정도 그 정도 가지고 키 있는데 아닙니다. 키도 비슷합니다. 컬렉팅을 하는 방향성이란 게 그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컬렉션에 있는 거 말고 그 외에 다른 요소가 있는 시계들을 하나씩 추가하는 것 같아요. 색깔이 됐든 아니면 기능이 됐든 디자인이 됐든 살을 붙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붙일 게 남아있나요? 180개 정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요. 여기 있는 시계 중에서는 어떤 게 그럼 그 다음에 네. 오나요? 포티스입니다. 그때만 이제 백화점 매장에 포티스가 입점해 있었고요. 실물을 보고 이제 선택했던 시계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해서 비행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파일럿 워치에도 관심이 이제 가게 됐죠.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고 남들이 많이 추천하는 브랜드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또 이제 마이너 기질이 발동해서 포티스를 이제 실물로 봤는데 마음에 들었습니다. 올 블랙 시계거든요. 케이스도 이제 PVD 코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로만 심플하게 돼 있었는데 저는 이 시계가 가장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첫 파일럿 워치라 가지고 네. 기준이고 뭐고 사실 없었죠. 근데 다만 이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포티스가 무반사 코팅이 AR 코팅이 굉장히 좋습니다. 양면으로 다 하고. 예, 유명한 브랜드가 이제 브래틀링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진이라든지 그런 브랜드들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포티스가 거의 동등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맨 처음에 봤을 때 이제 글라스에 비침이 거의 없어서 글라스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포티스의 파일럿 워치 디자인이 의외로 개성이 있습니다. 정형화된 그 디자인에서 변주를 준 부분이 많거든요. 아워 핸즈도 그렇고 이제 그 데이 데이트 창의 위치나 이제 표시라든지 네. 유니크한 편이죠. 데이데이트를 대칭 요소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화살표 같은 거랑 같이 이렇게 섞어 놓으니까 네. 대칭 요소처럼 보이네요. 삼각형이 한쪽은 왼쪽에 있는 건 아래 방향으로 돼 있고 네. 오른쪽에 있는 건 위쪽 방향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크라운 조작하는 방향입니다. 아, 예. 의미가 있네요. 예, 사실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정판이었네요, 심지어. 200m 방수에다가. 또 이게 스크류다운 크라운은 아니거든요. 사실 네. 푸시풀 크라운인데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죠. 스쿠버 다이빙 할 때 차고 들어갔습니다. 파일럿이긴 한데. 네.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당연히. 그럼요. 보니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좋은 시계라고 납득할 만한 시계가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이 오메가 시마스터 아쿠아테라 월드 타이머가 네. 발매되자마자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제가 국내 2호 수령자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선택하게 된 계기는 부기장 생활을 하면서 기장 이제 승격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합격을 하고 드디어 이제 기장을 달게 됐을 때 와이프가 네. 그동안 모아온 용돈으로 기장 승격 기념 시계를 하나 사주겠다. 예산 범위를 딱 정해놓고 이 안에서 한번 마음에 드는 시계를 골라봐라 라고 했었죠. 이때 제가 없었습니다. 월드타이머 시계가요. 이제 월드타이머 시계를 이제 안 그래도 보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 가운데는 이제 프레데릭 콘스탄트 이제 월드타이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워드 쪽도 있었고 다양하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이걸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이 시계가 발매가 돼서 그렇죠. 사실 이 시계 말고도 다른 후보군은 많이 있었어요. 리베르소도 보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에서도 시마스터 이제 크로노그래프라든지 아니면 브라이트링 쪽도 보고 이제 다양하게 봤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 직업이 파일럿이고 세계 곳곳을 가다 보니까 세계 지도가 다이얼에 자세하게 새겨진 시계가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파텍 필립이 갖고 있는 클로이존에 네. 에나멜로 막 이렇게 그린 그 다이얼이 네. 꿈이잖아요, 사실은. 네. 월드타임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꿈일 텐데 네. 그런 느낌을 따라한 것 같은 월드타임 시계들이 다이얼이 좀 퀄리티가 좀 아쉬운 게 많단 말이죠. 얘는 처음에 나왔던 게 저는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예. 네, 이 지도의 퀄리티가 얘는 얘 나름대로 잘했어 뭐 네. 이런 느낌이 드는 아마 다른 방식으로 지도를 표현한 것 중에 유일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다이얼인 것 같아요. 이 방식 자체는 5그레이드 이제 티타늄에다가 레이저로 이제 각인을 해가지고 이 지도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까지 이제 선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월드타이머 시계 중에는 세계 지도를 이제 표현을 해놓으면서 일본은 이제 좀 제대로 표현을 해놨는데 네. 한반도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작거나 좀 아예 왜곡이 된 경우도 있죠. 아예. 네, 그런 식으로 된 시계들이 있거든요. 오메가가 가끔씩 이렇게 위체급을 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계는 좀 네. 진짜 살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사이즈 문제거든요. 크다. 네, 크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작게 넣는다면 세계 지도가 너무 작게 나오거든요. 없어질 것 같아요. 예. 세계 지도가. 이 시계는 이 사이즈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결국은 이제 크기랑 두께랑 이렇게 좀 잘 맞아야 되는데 이거 두께를 월드타이머 모듈 때문에 더 줄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두께 사이즈가 더 작다 그러면은 진짜 개구리가 앉아있는 것처럼 손목에 이렇게 통통하게 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동그랑땡이란 표현을 쓰긴 한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본인 네. 시계도 되게 많이 갖고 오셨는데 누가 봐도 여성 시계 같은 바둑알 진짜 바둑알 사이즈예요. 이거는 왜 들어있는 건가요? 사실 저희 어머니 예물 시계입니다. 라도 그린홀스인데요. 원래는 전부 다 골드로 이제 코팅이 된 금빛 찬란한 시계였죠. 다이얼도 그리고 케이스도 브레이슬릿까지 전부 다 금빛 시계였었습니다. 어느 날 본가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그러고 보니까 나도 예물 시계가 있었는데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장롱 시계였죠. 장롱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꺼내 오신 겁니다. 어머니 세대들은 시계를 그렇게 평상시에 잘 착용을 안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쓰려면 써라 하고 이제 주신 거죠. 사실은 이게 아무래도 좀 올드한 느낌이 있잖아요. 금색으로 전부 다 된 시계를 차기에는 와이프가 아직 그 정도 나이까지는 되진 않아가지고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한 끝에 커스텀을 해서 도금을 빼고 다이얼도 그럼 색을 벗겨내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코팅을 하고요. 실버색으로요. 그다음에 다이얼도 녹색으로 바꾸고 이제 가죽 스트랩을 찾아서 달아주고 그런 식으로 그래도 요새 트렌드에 맞게 찰 수 있는 시계로 만들었죠. 다이얼 자세히 안 보면은 현행이라고 해도 뭐 어색하지 않은 시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린홀스 자체가 굉장히 예쁜 시계이기도 했고요.
지금 와이프가 굉장히 잘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라도 시계 아시겠지만 그 12시 방향에 조그만 닷 모양이 네, 있잖아요. 있죠. 이것도 오토매틱 시계고 그 닷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음. 네, 아무래도 장롱 시계였다 보니 컨디션은 괜찮아가지고. 근데 어머님 세대들은 진짜 라도가 선풍적인 인기였구나. 네. 어머니도 갖고 계시고 아 그래요? 지금도 차고 계세요. 아 그래요? 그건 세라믹이어서 아직도 새 거 같습니다. 아 세라믹을 그러면은 이제 메이저 브랜드는 티소가 하나 더 있어요. 다른 팀이랑 연결이 좀 있는 거죠? 예, 유일하게 좀 챙겨보는 스포츠가 있는데 미국 프로농구 NBA를 이제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농구라든지 아니면 NBA에 이제 관련된 시계가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찾아보다가 발견한 시계거든요. NBA 이제 그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온 시계인데 재밌는 이제 기믹이 들어가 있죠. 요새는 이제 또 농구공으로 만든 가죽 스트랩이 따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지만 네. 이때는 이제 그 원래 제치로 농구공. 농구공 가죽으로 된 이제 그 스트랩이 붙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이얼의 핸즈 같은 경우도 농구공 가죽 색깔하고 이제 같은 색으로 톤을 맞췄습니다. 그 패키지 자체가 굉장히 재밌게 돼 있어요. 지금 현행 이제 30개 팀이 있는데 NBA 그 팀들 메달이 있어서 케이스백에 교체를 해서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좋아하는 팀 달아놓으신 거죠? 네. 네. 저는 골든 스테이트 스테픈 커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상 네. 순위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 예상순이요? 사실 이제 전력 변화가 좀 많이 있은 편이에요. 클레이 탐슨도 이제 그 댈러스로 떠나갔고 큰 이제 보충은 없었지만 버디 힐드라든지 그런 이제 슈터들을 좀 더 보충을 했고요. 신인들도 이제 뭐 2년차, 3년차 되면서 이제 좀 더 경험을 쌓고 이러니까 작년에는 아깝게 플레이오프에 진출은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플레이오프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컬렉션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 브랜드를 처음으로 드리게 됐는데 그 시계가 안콘입니다. 안콘. 예, 미국의 마이크로 브랜드였고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사라진 브랜드긴 한데 이 시계는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은 케이스 소재가 알브론즈입니다. 알루미늄과 브론즈를 섞은. 그래서 브론즈하고 느낌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브라스하고도 또 느낌이 좀 다르고요. 색깔도 브라스와 브론즈의 한 중간 정도 느낌이 나고 그리고 파티나가 생기는 것도 속도가 브론즈보다는 좀 느린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티나가 생기는 모습도 조금은 차이가 있고요. 근데 이 시계를 맨 처음에 샀을 때 제가 그 사이즈에 대한 개념이 러그 투 러그에 대한 개념이 잘 없을 때였거든요. 러그 투 러그가 56입니다. 이요? 네. 저스트 사이즈네요. 좋습니다. 딱 좋네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좀 큰 느낌이긴 했죠. 근데 이 시계를 차고 이제 스쿠버 다이빙이나 아니면 물놀이를 많이 하면서 지금은 이제 파티나가 많이 생긴 상태거든요. 멋있게 생겼습니다. 예. 파티나를 제거하는 방법들 이런 게 이제 또 네. 사람들끼리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깨끗하게 한번 밀어낸 적이 있습니다. 밀어낸 적도 있고. 예. 근데 지금 생긴 상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익었어요. 예. 브론즈 살려다가 파티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까다로운 편이 아니어가지고 네. 뭐든 다 좋다, 시계는 다 예쁘고 다 좋다 이런 편이거든요. 근데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 브론즈 파티나가 이제 옷에 묻어나온다. 묻어나거나 아니면 알러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을 하시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게 뭐 묻어나거나 했던 적은 없어가지고 뭐 흰 셔츠에도 안 묻어나던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묻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이제 브론즈 시계도 몇 개 가지고 있거든요. 네. 묻어나거나 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러지는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스틸보다는. 알러지 같은 게 좀 민감하다 그러면은 이제 나토 같은 거 연결한다든지 해서 내 피부와 접촉하는 범위를 최대한 줄이시는 것도 맞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다 해보시는 게 죽기 전에 브론즈 시계 한 번도 경험 못하고 죽는다면 아쉽지 않을까? 아, 그럼요. 네,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덩치에 비해서는 500m 방수 막 이럴 것 같은데 예, 방수는 의외로 이제 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근데 뭐 되게 당당하게 생겼습니다, 진짜. 네. 앙콘을 지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또 이제 마이크로 브랜드 다이버워치로 가게 됩니다. 헬스 블랙비어드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50 패덤즈의 오마주 시계가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런 이제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드린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시계는 이제 야광 때문에 드린 게 큽니다. 야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 첫 풀룸 다이얼이거든요.
낮에 봤을 때 밝은 데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심플하고 깨끗한 이미지인데 어두운 곳에서 보면은 강렬합니다. 해골이 드러나죠. 방수도 500m 방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물놀이 할 때나 스쿠버 다이빙 할 때 많이 착용을 했고 시계 디자인 곳곳에 이제 해골 모양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계는 이제 13일이 금요일이라거나 할로윈 때 착용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즐겼죠. 이거 뭐 잘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플룸은 야광 면적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색깔이 아닐까요? 연두빛 야광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푸른빛 야광을 원하시는지. 저는 그때 푸른빛 야광이 너무 예뻐 보여서 이건 나니까 고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나만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면 그런 식의 많습니다. 사실 네.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하나를 꼽자고 하면 이제 대만의 마이크로 브랜드가 있는데 엘레강식스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이름도 어려워요. 재밌는 거는 대만의 군에 관련된 밀리터리 시계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대만에 있는 그 전투기 디자인을 그대로 따온 시계를 만든다든지 장갑차 그 디자인을 도장한 디자인을 그대로 따와서 시계들을 만들고 있어요. 예. 사실 우리나라도 군사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엘레강시스 시계는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대잠수함 시계입니다. 이제 그 전투기의 앞면에 이제 코 부분에 보면 상어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노즈 아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 상어 디자인이 대만에 있던 대잠수함 전투기 그 디자인을 그대로 따온 이제 시계가 하나. 그걸 있고. 다이얼에 반영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되게 귀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밀리터리 워치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런 밀리터리 컨셉 말고도 다양한 컨셉의 시계들을 만드는데 이거는 아마 국내에서 저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크리스마스 시계입니다. 케이스도 브론즈 코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랩도 빨간색 이제 그 벨벳 느낌이 나게 했고 다이얼에도 이제 루돌프라든지 눈 내리는 눈밭에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잘 표현되어 있고 케이스백에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이나 아니면 이브날에는 이 시계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광도 이제 보면은 좀 재밌게 돼 있거든요. 예. 일반 시청자분들이 마이크로 브랜드로 이제 가기 전에 되게 겁을 내시잖아요. 마이크로 브랜드를 해야 된다면은 네. 어떤 게 이유가 될까요? 사실 마이크로 브랜드라고 하면은 거부감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예, 왜냐하면 이제 메이저 브랜드의 유명한 시계에 네. 오마주라는 이름을 달아가지고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시계들을 내놓는다든지 네. 그런 브랜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로는 요새 티스토, 해밀턴 이런 브랜드들이 너무 잘합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마이크로 브랜드라는 그 시계들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가성비를 논할 때 메이저 브랜드의 시계들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더 좋다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게 된 것 같아요. 물론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품질이 너무 엉망이더라 라든지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관심을 안 가지시고 이제 메이저 브랜드만 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시계를 재산 가치라든지 아니면 남들이 알아봐 주길 바라는 거라든지 따지면 당연히 마이크로 브랜드는 선택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개인적인 만족이라든지 저처럼 뭔가 일상생활과 결부지어서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계를 컬렉팅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외로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면서 굉장히 개성 있고 그리고 가성비도 좋고 재밌는 시계들을 만드는 브랜드들이 찾아보면 또 많이 있거든요. 제가 뭐 몇 가지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마이크로 브랜드 안에서도 영국의 마이크로 브랜드인 미스터 존스 워치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 브랜드는 재밌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브먼트는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오토매틱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이제 무브먼트를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쿼츠 시계를 대부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시계들을 100개 내지 200개 한정판으로 만듭니다. 또 재밌는 점은 뭐냐면 같은 무브먼트를 사용하는데도 그 시간 표현 방식이 굉장히 다채로워요. 그래서 이거 시간 어떻게 읽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다이얼에 뭔가 캔버스 느낌으로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느낌인데 미스터 존스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세계 각지 엄청 유명하진 않지만 젊고 전도 유명한 아티스트들과 컨택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만의 그림 스타일이나 컨셉으로 다이얼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많이들 갖고 있으신 시계 중에 하나가 이 시계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이제 Perfectly Useless Afternoon이라는 시계가 있거든요. 풀장에다가 수영장에서 튜브를 탄 사람이 러버덕 이제 노란색 오리 있죠. 그걸 이제 띄워놓고 튜브에 앉아가지고 발을 이렇게 하나를 빼놓고 있는. 한번 유행을 했었나 보네요. 네, 한번 이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었는데 이거는 같은 작가가 네. 후속작으로 나온 시계인데 Perfectly Useless Morning입니다. 고요한 숲속에 나무로 둘러싸인 숲속에 혼자 이제 잔디밭에 누워서 나뭇잎이 하나씩 떨어지고 새가 날아가고 이런 평화로운 장면을 이제 표현을 한 시계죠. 나뭇잎하고 분침 노란색 네. 요 포인트로 이제 시침하고 분침을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죽었고 새가 이제 뭐 되게 평화로운 느낌이에요. 미스터 존스 시계들도 재밌는 디자인 시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저도 지금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음. 가장 유명한 시계로는 이제 해골인데 그거는 이제 그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썼거든요. 중국 무브먼트긴 하지만 점핑 아워 무브먼트를 사용한 멋있습니다, 진짜. 그런 이제 해골의 이빨이 이제 돌아가면서 시침과 분침을 표현한다든지 또 점핑 아워 무브먼트를 활용한 시계 중에 트럼프 이제 카드 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많이 봤습니다. 예, 그 시계도 제가 가지고 있고 미스터 존스 시계들이 사실 무브먼트를 그렇게 비싼 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대가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습니다. 이렇게 딱 처음 봤을 때 특이했던 건 요 시계인 것 같아요. 이거는 홍콩의 이제 그 마이크로 브랜드거든요. 네. 앵글스 워치라는 브랜드입니다. 그 디자인이나 메커니즘이 굉장히 독특하긴 한데 자신만의 유니크한 건 아니에요. 하이엔드급 브랜드에서 했던 것들을 디자인이나 이제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온 경우가 많습니다. 앵글스 워치가 참고하는 브랜드들이 MB&F라든지 우르베르크라든지 네. 이런 브랜드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오데마피게도 있고요. 네.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사용해서 네. 굉장히 이제 가격은 엄청나게 높겠죠.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미오타 무브먼트 베이스로 한다든지 해서 수정 모듈을 올려서 그 메커니즘을 거의 비슷하게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시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체인 형태로 된 시계도 있고요. 완더링 아워라고 하죠. 디스크가 이제 3개가 돌아가면서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이 시계는 이번에 나온 시계인데 미오타 무브먼트에다가 수정 모듈을 올려서 시간을 롤러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왼쪽 롤러가 시간, 오른쪽 롤러가 분이거든요. 멋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건 사파이어인가요? 네. 와. 그게 사실 제일 컸던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파이어 글라스로 이 정도로 이제 공유를 줘서 더블돔 형태로 해서 왜곡 현상이 거의 없게 만드는 게 야광도 이제 보면은 디스크 인덱스가 전부 다 야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강하거나 하진 않는데 네. 야광이 굉장히 이쁘게 또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타로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이 시계 보신 분들 반응이 네. 만화 애니메이션 원피스에서 영구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네. 손목에 차는 나침반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습니다. 이런 거는 죽기 전에 한 번은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저도 호기심이 많은 편이어서 또 퀄리티나 뭐 네. 디자인의 완성도도 메이저 브랜드 못지않게 좋다는 평가가 나오는 브랜드들도 있잖아요. 얘네 뭐 무브먼트 회사로 사가지고 이제 매니팩처 무브먼트도 있고 네. 이제 그냥 독립 브랜드인 거죠. 이너스 무브먼트도 만들고 있죠. 네. 크리스토퍼 워드. 이 문페이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문 글로우 모델이고요. 네. 가운데 센터 문페이지 또는 빅 문페이지라고 네. 하죠. 시계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달에 대한 이제 그 로망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천문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네. 그게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 있는데 달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다 갖고 싶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행을 하는 입장에서 네. 야간 비행도 많이 합니다. 야간 비행할 때 보통은 구름을 피해가거나 구름 위로 이제 날아다니게 되거든요. 제가 비행을 하고 나서 느끼게 된 게 옛날에 우리나라 그 전래 동화 중에 의좋은 형제라는 뭐 쌀 이렇게 갖다 주고. 예, 맞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형하고 아우가 서로 이제 쌀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서로 이제 딱 마주치게 된 게 보름달이 밝은 밤이었거든요. 저희가 대부분 도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달이 밝기에 대한 느낌을 그렇게 크게 체감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늘 위에서 보면 네.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음달이 이제 떴을 때라든지 보름달이 떴을 때라든지 보이는 것 자체가 풍경이 굉장히 달라요. 보름달이 저는 그렇게 밝다는 거를 비행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항로상에서 구름이 좀 위험한 구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구름들은 레이더를 통해서 이제 항상 체크하면서 피해가게 되는데 사실 레이더라는 게 눈으로 보는 것만큼 정확하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레이더로 잡는 거다 보니까 달이 밝은 날에는 눈으로 다 보여요. 구름이. 고마운 존재네요. 그래서 보름달이 이제 달이 밝은 날에 비행을 하게 되면은 풍경도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비행하기도 사실은 좀 더 수월한 편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다 피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맞춰놓고 쓰시나요? 이거 착용하실 땐 달. 착용할 때는 맞춥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문글로우 시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베이스 무브먼트가 에타 무브먼트 2863 무브먼트였나요? 그 무브먼트를 이제 수정해서 문페이지를 표현했는데 날짜창 부품들을 몇 개를 덜어내고 자체 개발한 문페이지 모듈 JJ04라고 불렸던 것 같은데요. 그거 얹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듈의 수정 주기는 128년입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거는 부품 수가 6개밖에 안 돼요. 부품 6개를 추가해서 이제 128년 주기 문페이지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또 크리스토퍼 와드의 기술력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로만선 시계 중에 이런 게 있었다는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아요. 의외로 되게 다양한 모델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대나무인가요? 그런 예, 대나무를 자개 형태로 표현한 겁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그 자개장 장롱이 있었거든요. 예, 다 갖다 화장대도 있고 예. 예, 어렸을 때부터 하도 이제 그 많이 보던 건데 그 느낌이 그대로 다이얼에 살아 있어요. 사실 이게 지금 단종된 모델인데 다시 나오길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적인 그 요소들이 많은 시계다 보니까 설이나 추석 때 이제 가끔씩 한복을 입거든요. 아직까지. 네. 설이나 추석 때도 착용을 하고요. 그 한국 민속촌이라는 이런 데 이제 놀러 갈 때 한국적인 분위기가 나는데 갈 때도 이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를 또 분위기에 맞춰서 즐기시는. 네. 크리스마스 시계 따로 있고 설 네, 이제 추석 시계 또 따로 있고 할로윈 시계 따로 있고 다 그렇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기 안 한 게 듀파가 있네요. 듀파는 일단 독일 브랜드고요. 바우하우스 시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노모스죠. 노모스 융한스. 예, 융한스까지 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이제 심플한 디자인을 바우하우스 이제 건축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많으세요. 근데 바우하우스 쪽을 이제 글을 좀 읽거나 좀 알아보다 보면은 의외로 굉장히 알록달록하거든요. 그죠.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원색이 굉장히 들어가고 또 모양도 세모, 동그라미, 네모가 굉장히 다채롭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색상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과 그리고 세모, 동그라미, 네모가 이 시계 곳곳에 디자인에 녹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의 시계들은 사실 유명한 시계들이 꽤 있죠. 알랭 실버슈타인. 그렇죠. 알랭 실버슈타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루이 에라르. 네. 협업하죠. 알랭 실버슈타인. 네, 루이 에라르에서 이제 또 이런 스타일의 시계들을 내놨었고요, 최근에. 그리고 예마랑 알랭 실버슈타인 이번에 나왔죠. 나온다고. 예, 맞습니다. 가격이 좀 좋을까 했는데 비싸요. 좀 비싸요. 비싸요. 조금 아쉽긴 한데. 얘는 뭔가 융한스와 알랭 실버슈타인을 넣고 좀 이렇게 흔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 두 가지 요소들이 좀 많이 네. 섞여 있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크라운의 모양이나 색감도 그렇고 핸즈들이 이제 그 센터에 있는 그 모양들도 네모, 동그라미, 세모 이런 식으로 색깔까지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에요. 네. 고성능 다이버 시계 이런 거에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다이버 워치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사실 다이버 워치가 아닙니다. 그래요? 방수가 100m밖에 안 돼요. 생긴 거는 생긴 엄청 거는 튼튼하고 두꺼워서 그러니까. 최소 200m 이상 방수가 될 것처럼 생겼는데 인덱스 모양이 재밌네요. 이제 보니까. 네, 이 시계는 언던이라는 이제 홍콩 브랜드 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스누피가 들어간 이제 문워치 그런 이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또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 이제 시계 딜러가 있습니다. 워치 원더랜드라는 이제 그 샵이 있는데요. 그 샵 한정판으로 이제 100개만 나온 모델이에요.
인덱스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핑하는 스누피를 컨셉으로 만든 시계예요. 케이스백에도 보면은 이제 파도를 타고 있는 스누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 이제 상단에도 서핑 보드를 들고 있는 스누피가 그려져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아워 마커죠. 네, 인덱스가 전부 다 다른 모양과 색깔이 서핑 보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핑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언젠가 한번 서핑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핑을 하게 되면은 이 시계를 차고 하면 또 재밌지 않을까. 디자인적으로도 재밌고요. 제가 지금 오늘 가져온 시계 중에서 그나마 가장 대중적이고 사람들이 다 아시는 브랜드인 세이코. 브랜드가 그런 거지 이 시계는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 네, 세이코 시계 안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유니크한 시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취미를 또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5KX 중에서 그 예. 만화 한정판들 중에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무슨 만화인가 이거? 86년인가 84년인가 80년대부터 시작한 만화거든요. 근데 이제 시리즈가 이제 계속 나오면서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라는 애니메이션. 이름만 들어봤어요. 이름만. 네, 조조라고 불리는데요. 거기서 이제 젠틀 브리즈라는 이제 황금빛 바람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를 형상화한 시계 중에 하나입니다. 푸코라는 이제 그 캐릭터인데요. 캐릭터 디자인이 사실 잘 녹아 있거든요. 다이얼 이제 그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독특한 거는 크라운에 레몬색으로 이제 투명하게 까보숑이 있고요. 또 케이스백에는 이제 거기에서 상징적으로 나오는 키 모양이 이제 프린팅돼 있고 또 이 캐릭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딸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넥타이를 메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랩에도 딸기가 있습니다. 맙소사.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서 사실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세이코가 한정판을 많이 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기다리고 있는 만화는 건담입니다. 없었나요? 있었을 것 같은데. G샥에는 있어요. 기계식 시계로 세이코에서 나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담 한정판이 나온다면은 저는 무조건 살 것 같아요. 건담 입문하려면 뭐 봐야 되나요? 처음부터 봐야죠. 처음부터 예. 1편. 예. 1편 너무 오래됐잖아요. 진입장벽이기도 한데. 그쵸. 좀 사실 재미는 없습니다. 네. 공부하는 느낌으로 좀 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만화로 입문하기가 힘드시다 하면 게임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게임도 세계관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럼요. 거기 나오는 이제 그 메카닉 디자인이라든지 캐릭터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원작에도 관심이 생기기 제일 마련입니다. 좋아하는 캐릭터는요? 아무래도 퍼스트 건담입니다. 퍼스트 건담. 예. 아무로레이. 또 샤아가 타고 있는 사자비라든지 그런 이제 빨간색 기체들도 좋아하죠. 뭔 소린가? 너무 보통 덕후가 하나만 덕후일 때가 없어요. 예. 이게 콜라보레이션이 되니까 이제 환장 대파티죠. 50 팬텀즈라고 해서 네. 마이크로 브랜드 붐이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네. 꽤 크게 화제가 됐던 맞습니다. 스피나커에서 네. 한 건 했죠. 세콩세콩 네. 아티스트랑 협업한 거 맞습니다. 50 패덤스가 아니고 50 팬텀스입니다. 세워보셨나요? 정말 50개 되나요? 해봤어요. 진짜 무슨 말이 맞아요. 근데 어떤 분은 네. 이거를 똑같은 시계를 들이신 분이 있는데 네. 세보니까 한 마리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세봤을 때는 50마리가 맞더라고요. 덜 붙였나? 왜? 디자인 자체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블랑팡이 50 패덤스를 이제 오마주한 거죠. 야광도 이제 투톤으로 해서 굉장히 예쁘게 돼 있고 케이스백에도 로터에 유령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150m 네. 단수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150m라든지 그걸 피트로 환산한 이제 수치를 적지 않았어요. 노 피트라고 적죠. 유령은 발이 없죠. 예, 유령은 발이 없기 때문에 여기 노 피트라고 이 시계도 할로윈 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13일의 금요일 이런 때 또 차도 위트 있게 재밌는 시계 같습니다. 이런 시계들이 네. 시계 생활을 좀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구입한 시계입니다. 헬로키티 시계거든요. 네. 헬로키티가 네. 올해 50주년이에요. 언던에서도 이제 그 헬로키티 50주년 시계를 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그 헬로키티가 산리오 캐릭터잖아요. 산리오의 대표 캐릭터들이 하나씩 이제 인덱스에 들어가 있고요. 그 캐릭터들이 전부 다 헬로키티 모자를 쓰고 생일을 축하해주는 컨셉입니다. 또 이 시계는 의외로 플룸 다이얼이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눈에 띄는 게 초침이 디스크네요. 디스크고 경비행기를 탄 이제 헬로키티가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후진하는 거 아니에요? 후지는 아니고요. 아마 프로펠러가 여기 앞쪽에 프로펠러 달려있는 앞쪽. 거예요. 제가 헬로키티 뭐 매니아라거나 이래서 산 건 아니고요. 네. 사실 그 6시 인덱스에 보면은 이제 펭귄 캐릭터가 있거든요. 베드베쭈 마루라고 하는 그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를 20대 초반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걔는 한정판을 가질 만큼 인기가 없네요. 예. 아쉽게도 뭐 키티나 요새 뭐 시나모롤 그런 크롬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이 인기가 많은데 베드베쭈마루는 언제나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그런 이제 캐릭터예요. 이것도 이제 제 취향이나 성향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조금 이렇게 네. 사이드에 밀려나 있는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성향이거든요. 저희 딸이 막 10대로 진입을 했는데 어깨 너머로 이제 그 서답게 3년이면 풍어를 든다고 네. 아빠가 시계를 좋아하고 이제 컬렉팅을 하고 항상 이제 시계 사진이나 이런 거를 찍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저희 딸도 지금 시계에 관심이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그 저희 딸 시계는 제가 이제 제 용돈으로 다 사주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저희 딸 컬렉션도 한 10개 정도가 됐거든요. 스와치도 이제 색깔별로 요새 애들은 또 깔맞춤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또 멋쟁이라서. 아무래도 여자아이다 보니까 또 산리오 캐릭터에도 관심이 있고 또 자라면서 이 캐릭터에 관심이 식더라도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오래가는 캐릭터니까 커서 또 관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계는 저희 딸한테 만약에 원한다면 물려줄 수도 있고 같이 착용할 수도 있는 시계 용도로 이제 들게 됐습니다. 개념이 다르네요. 보통 자기한테 귀한 걸 물려준다 이런 되게 일방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뭘 좋아할지 생각하셔서 이렇게 물려준다는 것도 되게. 선물은 사실 주는 사람이 좋은 걸 주면은 좋은 소리는 별로 못 듣더라고요. 예, 받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하는 걸로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남자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마음대로 주고. 그래서 아내분들한테는 가방을 선물해야지 시계를 선물하면 안 되는데 네. 저희는 또 이제 항상 시계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게 그럼 가방도 사주고 시계도 사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중으로 주시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되게 의미심장하게 하나 꺼내오셨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시계 시장이 굉장히 제조업을 하기에는 척박한 환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그 시계를 만드는 분들이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시계는 바론치리입니다. 이 시계를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디자인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양을 넣어보려고 시도한 점이 있고 이건 이제 더 헥사곤 모델인데 인덱스 모양이 핸즈 모양에서 전반적으로 이름처럼 전부 다 육각형을 모양을 형상화해서 넣어가지고 디자인적으로 차별을 주려고 노력한 부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라든지 품질에 대한 고민도 많이 보이고 이제 방수도 100m인데 물론 이것도 그 물놀이로 테스트는 다 했고요.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점점점 나아지고 방법을 모색하고 하면서 한국에서도 새롭게 좀 시계의 붐이 일고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식도 단순히 뭐 저렴하다거나 뭐 한국 시계기 때문에 좋아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잘 만든 시계다, 가성비도 좋고 품질도 좋다 이런 인식이 좀 퍼져가지고 많이들 이제 한국 시계도 좀 구매를 하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저희 채널 초창기로 돌아간 것 같고 좋으셨습니다. 시계를 좋아하는 이유들이 다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좋아하시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즐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계를 취미로 하는 건 그렇게 맞지가 않죠. 자기가 이제 적당히 즐기고 기쁠 수 있는 자기 삶에 이제 에너지를 불어넣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그럴 수 있는 시계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마이크로 브랜드 선구적으로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아롱이 형님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블로그에서 처음 소개된 브랜드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 시계 브랜드들은 제가 네. 제일 먼저 들어온 브랜드들도 있죠. 되게 중요한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처음에 느낌이 생활인의 시계도 중간에 이런저런 일들이 없었다면은 조금 더 비슷해졌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 나와주신 게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안 한 게 되게 많죠? 제가 갖고 있는 시계들이 한 8분의 1? 그 정도 시계들만 가지고 왔는데요. 제 생활이라든지 제 삶이라든지 제 가치관 아니면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시계들을
하나씩 이제 골라서 오느라고 추리는데 좀 힘들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또 다른 날 추리셨으면 다른 시계가 걸렸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도 있고. 네, 지금 워치토키 네이버 카페 이제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계 블로그와 인스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 채널도 오픈을 했습니다. 워치토키 이름으로 했고요. 근데 이 워치토키 채널 자체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에서는 메이저 브랜드라든지 관심이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시계들을 주로 다루게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소외되는 시계들을 다뤄볼 생각을 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계 유튜브 잘하시는 분들 요즘 워낙 많긴 하지만은 네. 조회수 생각 안 하고 정말 취미로 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던 몇 년 전에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보니 그런 느낌으로 운영을 하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홈메이드 감성에서 오는 그것만 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추어들이 놀이터 같은 느낌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즐거웠던 만큼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워치토키는 가입하면 제일 좋은 거죠, 일단. 네. 그러면 좋죠. 가입 많이 네. 해주시고 네. 저희 채널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생활 그리고 저는 아롱이 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